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가슴 아픈 소식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국회에서 닷새째 단식 논성 중이고요.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특별법 제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째 되는 오늘,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대개조를 외쳤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째 되는 오늘, 세월호 생존자 아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월호 생존자 아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오늘 결국 자진 사퇴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서요. 오늘은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보도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난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간 공직 후보자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했다. 용서를 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이재호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임명 강행을 반대하는 등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은 악화된 여론에 밀려서 스스로 사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오늘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서는 임명장이 이제 모두 수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논란이 됐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는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5명의 그 장관급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시작된 건데요. 그렇게 산뜻한 출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장관들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니 뭐니 이래가지고 국정이 마비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혹시 네.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이 마비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 지금 만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단판을 짓는다고 지금 만나고 있는데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있죠. 오늘 오후 5시에 만났으니까요. 네. 몇 시간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만남은요. 새정치연합의 김한길 공동대표가 김무성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담판을 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이외에도 김재원, 김영록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초에는 김한길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공식 일정과 겹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새누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무성 신임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낼지 상당히 그 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친구를 잃은 안산 내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 네. 어제부터 도보 행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 도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도저히 어른들이 하는 일을 못 보겠었던지 이 단원고 학생들이 어제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이 생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등 56명은요. 어제 오후 5시에 안산 단원고를 출발해서 보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가 넘어서 국회에 도착했는데요. 꼬박 12시간을 걸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많은 친구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요. 지난 한 2, 3주간 국정조사를 허망하게 지켜봤던 세월호 가족들 지금 닷새째 단식 농정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가족들과 경찰이 국회 본관 앞에서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인데요. 지난해 통과된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법이 오는 9월에 시행이 된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반쪽짜리 그칠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머니투데이 보도인데요. 이 아동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예. 또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난해 말에 특별법이 마련됐습니다. 이 특별법의 골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고요. 네. 또 동시에 아동 학대의 사후 관리 그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에서 아동보호 예산을 430억 원 증액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기획재정부에서요. 전액 삭감했다고 합니다. 이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 참 많으신가 봅니다. 네. 아동학대는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것만 10,000건이 넘고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이 학대로 인해서 22명의 아동이 숨졌다고 합니다. 네. 판결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혼을 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이 있으면은 네네. 그것을 이제 배우자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네.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찬반 논란이 또 뜨겁게 일고 있다 이런 소식이 네. 들리긴 하는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교사 A씨가 연구원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요.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퇴직 후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의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 이런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요. 이 퇴직금이나 연금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차기 호위함 네. 그리고 소형 무장 헬기 이런 그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2급, 3급 군사 기밀 31건. 네. 이게 도대체 이 장교들에 의해서 무더기로 유출되더란 거 아닙니까? 네,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황당하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네, 예비역 장교는 물론이고요. 현역 장교까지 연루돼서 군사기밀을 외국 업체 등에 넘기면서 사이좋게 술잔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무기 중개업을 해왔던 해외 방산업체 김모 씨는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차기 호위함 관련 2급 군사기밀은 물론이고요. 소형 무장헬기 관련 등 그 3급 기밀 30건을 외국 업체
업체 등 25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를 위해서 현역 장교 6명에게 현금 또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건넸고요. 수시로 고급 유흥 주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구속 기소된 김 씨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성단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영동대교는 양방향으로, 가양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성산대교도 양방향으로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한남대교는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남단 입구 부근 2, 3차로에서 택시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남대교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산도는 대신 삼거리에서 연세대 쪽으로 속도 떨어져 있고요. 같이 가는 신촌로는 이래역에서 신촌역 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충단길 동대문역에서 광희동 사거리 쪽으로 을지로 육가 조금 앞둔 곳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청계 육가에서 동대문 운동장역 쪽으로도 쭉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사회 빈틈을 찾아내서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반환점을 둔 19대 국회의 발의 법안을 보니 이게 무려 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대단한 숫자인데요. 19대 국회가 2년을 넘어섰으니까 하루에 12건 내지 13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건지요. 묻지마식 법안을 마구잡이로 내놓는 건지 이거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19대 국회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단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김연희 정치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9대 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1만 건이 넘는다고요? 네, 오늘까지 발의된 법안은 1만 107건 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584건인데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이죠. 예. 법안은 9,523건으로 전체의 93%에 달합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재 의원 발의 법안 중에 76%에 달하는 한 7,267건 정도가 처리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500건 정도 네. 발의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9천여 건을 발의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보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아, 그거 참.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법안이 남발이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이게 제대로 된 이 국회의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묻지마식 법안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본문 전체가 한 줄밖에 되지 않는 법안도 있고요. 예. 또 각 지역구만을 위한 이기적인 민원성 법안도 많고 또 뭐 18대 임기 만료 폐기됐던 법안을 19대에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또 같은 법안인데 여러 의원이 동시에 발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처리가 되더라도 대부분 대안 반영 폐기가 돼버립니다. 네. 19대 국회에서 오늘까지 처리된 법안이 한 2,790건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한 55%가 대안 반영 폐기 법률입니다. 네.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뭐 대부분 그런 법률이 방금 말씀하신. 네, 뭐 한 줄짜리 법안은 뭐 그런 법도 있어요. 뭐 형을 1년에서 3년으로 한다. 네. 뭐 그게 내 법률 개정안의 전부인 정도도 있고 혹은 뭐 대통령령으로 한다. 뭐 그래서 본인 사실은 내용은 없고 대통령령으로 한다, 정한다 이렇게 해서 위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좀 법안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하도 일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일 열심히 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도대체 발의를 한 안건이 몇 건이나 되냐 이거 조사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냥 마구 이렇게 한 줄짜리 이 법안을 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어떻게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식의 이 묻지마 발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 발의 건수 자체가 이제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입법 발의가 보면은 딱 시기적으로 맞는 게 16대에서 17대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의원 법안 발의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제 그때가 이제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네. 4년 동안 입법 실적이 너무 조조한 의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입법 건수가 폭등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논의를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의정 모니터단에서 분석을 한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18대 국회를 보면 네. 6,301건이 임기 만료 폐기로 벌어졌는데 그 중에 5,900건이 의원 발의 법안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61% 정도는 뭐 거의 논의도 되지 않은 채 버려진 거죠. 네. 논의도 되지 않았다. 네. 아, 그러면 논의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다들 농땡이 친 겁니까? 농땡이 치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예. 좀 그렇고요. 예. 아무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왜 정쟁도 많고요. 예. 파행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예를 네. 들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아무래도 법안이 너무 많이 늘어오는 거죠. 뭐 네. 예를 들면 한 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1,000건이 넘어가면 예. 논의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네. 그럼 네. 아, 그러면 국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휴회 기간에도 열심히 법안 검토하고 하면 되지.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그렇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그 안에서 제대로 논의를 하려면 정족수도 맞아야 되고요. 네. 근데 정족수가 맞지 않으면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네. 제대로 된 논의가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정책수를 채우지 못할 정도면 다 사표받아야 되겠네요, 그거. 네. 그런데요, 어떤 상임위원회가 특별히 그렇게 좀 내실이 있고 반면에 안 좋고 그렇습니까? 좀 제대로 된 게 이제 내실 있게 좀 했다 이렇게 한 법안은 저희가 보고서를 토대로 보면 네. 이제 국방위원회가 아무래도 이제 의원 발의 법안 자체가 좀 적어요. 117건 중에 한 75건을 2회 이상 논의를 하셨고 네.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 274건 중에 154건 예.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접수된 법안의 한 지금 현재 50% 이하만 2회 이상 회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안전행정위원회가 네. 접수된 법안이 1137건 중에 588건을 지금 상정도 못하고 올려놓은 상태로 있어서 예. 뭐 상정되고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법안까지 하면은 거의 한 74% 정도가 회의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주 황당한 법안들도 있다면서요? 뭐 좀 그런 법안도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한 명의 의원이 같은 날 갑자기 법안을 한 10개쯤 올리세요.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했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다 같은 내용을 개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단이나 공사와 관련된 법안이 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근데 공단 공사법에 적용시켜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죠. A를 B로 바꾼다를 뭐 A 공단, B 공단, C 공단, D 공단에 다 적용시켜서 한꺼번에 한 10개, 막 20개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안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지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네. 뭐 아니면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는 북한의 무형문화재를 지정 관리하는 법안도 좀 있었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세월호와 관련돼서 안전법 중에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법안의 내용이 전부고 구체적인 시정 방안 없는 내용을 내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황당 법안을 한 100개쯤 뽑아오시기 그러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명단하고 좀 내용을 좀 공개를 좀 하시죠. 저희가 매달 그 학생들이랑 함께 네. 이제 논의를 거쳐서 아하. 황당 법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매달 한두 개씩 이렇게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 의원들이 좀 못 보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자, 듭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옳지 못한 태도에 관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의원 발의 법안이 이미 양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10건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같은 경우 19대에선 벌써 이미 10건이 넘어갔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는 발의 건수로 평가하기보다는 발의 법안이 실제로 법률로 공포가 잘 되고 있는지 예. 또 의원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활동하고 있는지 등 질적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또 그 질적 네. 평가를 누가 합니까?
질적 평가는 결국에는 처음 의원 발의를 많이 하게 만들었던 네. 시민단체와 언론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스스로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안 통계 시스템에서 또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좀 시스템화되는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현재는 임기 만료 폐기 법률안이 많거나 실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 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회의가 열리지 않고 폐기되는 법안이 많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페널티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은 법률안은 반드시 공청회나 비용 추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법안이 상당수 많습니다. 뭐 비용 추계를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만 제출하고 안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런 점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법안 발의 난발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국회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김연희 정치팀장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YTN 뉴스 FM 개국 6주년 특집 모금 방송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가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결연과 후원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ARS 060-700-0700 ARS 060-700-0770 0770입니다. 이리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2,000원의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결연을 통해서 돕고 싶으신 분은 02-544-9544 02-544-954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의 전화로 이루어지는 커다란 기적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월호 생존자 아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째 되는 오늘 세월호 생존자 아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8719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는 방법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산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 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인생을 맛보리 맥콜. 오늘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약속을 했던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원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요.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어떤 쟁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가족대책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박주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좀 정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아마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위원장은 아니고요. 예. 가족대책 법률 대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주민 변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건강도 염려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뭐 평소에 단식을 해봤다거나 또 농성을 해봤던 분들이 아니십니다. 네. 일반적인 직장인 또 아버님 어머님들이신데 더운 여름에 갑자기 단식을 하시게 돼서 매우 좀 건강이 염려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야 지도부가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이 오늘 통과가 좀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방금 전인 5시부터 네. 양당 대표를 포함한 4대4 미팅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여기서 네. 적극적인 타협이라든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족 측에서 입법 청원한 특별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야가 내놓은 또 안들이 있고 예. 거기에서 지금 첨예하게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진상조사를 위해서 네. 이 법에 따라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에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새누리당이 처음에 내놨던 안은 자료 제출 요청 권한밖에 없는 상태였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지만 저희들 가족들이 주장했었던 검사의 지휘와 권한, 즉 기소권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쟁점이로군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쟁점이 더 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회, 즉 특별조사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의결권은 어떤 식으로 행사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고요. 예.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추천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국회 네. 추천 중에는 여야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네. 뭐 대통령이나 이런 데는 추천권을 주느냐 이런 것들 예. 가지고 우리 유가족 측의 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가족들이 내세웠던 안은 국회가 8명을 추천하고요. 예. 가족들이 8명을 추천하는 그래서 16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여당에서는 국회의원이 10명이 들어가고, 뭐 가족이 4명,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 6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요? 야당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여야 각각 6명씩 하고 가족들이 3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다른 쟁점은 사실은 그 조사 방법으로 청문회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더라도 조사를 위해서 청문회를 해서 증인을 불러내고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유가족 쪽에서는 원하는 것인 걸 거고요. 예, 저희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대한의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 방법으로 뭐 청문회, 동행명령, 자료제출 요구 권한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사법검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비롯해서 아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반대합니까? 네, 사실 여당은 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주는 것도 반대. 그리고 조사 방법으로서 뭐 동행명령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청문회는 안 된다. 또 자료제출 요구 권한 같은 건 되지만 뭐 청문회는 안 된다. 그래서 청문회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법이 통과한 상설특별검사 법안 법에 따라서 상설특검을 활용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당이 이제 최근에 처음에는 그런 안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어제 정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검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상설특검제를 통한 특검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들은 국회를 비롯해서 청와대조차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국민성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설특검제는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은 2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다. 그러면은 이 유족 측에서 주장하시는 그 이 위원회는 국회나 청와대가 임명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출하자고 주장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가족 안에는 8대 8입니다. 국회가 8명을 추천하고 유가족이 8명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 유가족이 추천한 8명 중에 1명에게 일종의 특별검사죠. 그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정부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것이죠. 유가족 측에서 추천하는 8명 중에 한 사람을 위원장? 상임위원이 되는 거고요. 그 상임위원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이 되고 물론 유가족이 상임위원이 되는 게 아니라요.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이고 10년 이상의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의 경력을 가진 자가 되겠죠.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특별히 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여야 대표들이 만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회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홍일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야 대표들이 만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배석했습니다. 배석하셔서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오늘은 결론을 못 냈고. 하여간 이거는 빨리 타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양당에서 빨리 협의를 더 진행해서. 진척이 되는 대로 양당 대표들이 또 다시 만나보자. 그런 정도만
그 정도로.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번 국회 회기가 오늘 끝나나요? 내일 끝나나요?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죠. 그 예. 내일까지는 확실하게 안 되겠네요. 뭐 확실하게 안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하여간 내일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우리 밤새라도 노력을 해봐야죠. 아, 예. 밤새서도 접촉을 하시겠다. 그리고 예. 내일까지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될지 안 될지 예. 모르지만. 예. 그리고 나면 다음 국회는 언제가 됩니까? 다음 국회는 원래 이제 8월 달인데요. 8월 말. 예. 8월 25일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예. 지금 야당에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놨기 때문에. 예. 다시 또 이제 그 소집할 수도 있고. 예. 또는 뭐 중간에라도 뭐가 되면 원포인트 국회도 열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나셔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점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역시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제 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예. 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쭉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네. 수사권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설특검을 활용하자 이런 주장을 오늘도 하셨나요? 예, 이제 그것도 이미 제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예. 하여간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예. 이제 국가의 형사 처벌 권력인 수사권을 맡기는 것이 기존의 법 체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상설특검을 동시에 발족시키거나 또는 검찰에 이제 이 세월호 사건만 전담하는 특임 검사를 두어서 예. 이제 이분들이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강제 수사에 대한 요청을 즉시 수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상설특검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임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대검찰청 안에서 검찰청장으로 독립한 특임검사, 그 검사를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것들을, 이 아니라 지금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이 수사권을 받아들이면 기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든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예. 이 옛날에 특검법 같은 거 만들 때에도 늘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근데 법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그걸 반대하십니까? 근데 법으로 정하면 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할 사항이냐. 예. 그런 데 의문을 갖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유가족이나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예.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살림을 단속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를 두는 법률이 수십 개 있는데 왜 이거를 못 하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특별사법경찰관은 아주 행정적인 요청에 의해서 전문 분야에 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거를 맡아서 하는 것인데 이 지금 민간조사위원회를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을 특별 수사를 하게 한다면 이거는 어떤 죄명에 대해서 경찰과 똑같은 무제한의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법에서 인정하는 특별사법경찰관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법에 정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특별사법경찰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특별검사의 역할까지 갖게 한다면 수사를 해서 기소권까지 부여를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기소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지금 특사경이라고 해서 이제 수사권만 달라 하는 게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 측에서의 아닌데 이제 유가족 측에서는 기소권까지 부족하고 기소권까지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더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진상조사라는 게 이제 진실을 규명한다 이런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것인데 수사라는 건 원래 범죄 혐의를 찾아서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유족 측에서는 도대체가 그게 뭐가 과도하냐.
그렇게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새누리당은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오해신데요. 네. 우리가 이제 특임검사 또 특별검사에 의해서 만일에 미진하다면 다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사 의지, 덮을 뭐 의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것이고, 네. 뭐 특별검사나 이런 분들이 유가족 요청에 대해서 다 공개리 하는 것인데, 그게 합리적인데 그걸 받지 않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동안의 체계를 지키면서 네. 이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네. 뭐 동행명령을 이제 해서 안 나오면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진상을 이제 덮으려고 한다. 이건 좀 이제 좀 억울한 비판이죠. 예. 글쎄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 것은 네. 아니 그렇게 진상을 덮을 생각이 없으시다면서 왜 이렇게 진상을 덮는 것처럼 오해를 받으시는 주장을 하시냐고요.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 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하는 태도를 보이면은 오히려 박수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저희들도 이제 진상을 빨리 규명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 그게 이제 이게 기존 법체계와 충돌되는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민하시는군요. 예. 하여튼 이 방송 끝나고 나시면 또 계속 접촉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밤에 계속 만나서 또 상의를 할 것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청문회 문제는 어떻습니까? 청문회도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청문회 문제도 저희들이 이제 뭐 그걸 아주 못 받겠다 이렇게 딱 못 박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증언감정법에 의한 이제 그런 효력이 있는 청문회를 하게 해달라 이러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한쪽에서는 진상조사를 하는데 왜 청문회라는 방식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맹활약을 하셔가지고 협상을 잘 끝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ATA SK텔레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째 되는 오늘 세월호 생존자 아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드린 질문인데요. 5176님께서는 관료들과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8802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945번 잊지 마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